다행히 좀 진정되고 나니까 애가 갑자기 사장님,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저는 알바생을 보내고 둘이서 맥주 한 잔 더 했습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입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립니다. 저는 편의점 사장입니다. 서울 모 대학 근처에서 편의점 4개를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고 하셔서 2억 정도 미리 받았습니다. 그걸로 편의점을 한꺼번에 4개를 차려 골목 상권을 독점했습니다. 덕분에 먹고 살만하게 살고 있고 결혼한 지 이제 2년 되었습니다. 편의점 4개를 제가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보통은 알바생들이 상주하는 시스템인데 2호점 평일 야간 알바가 군대를 가야 한다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알바 모집 공고를 냈고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평일 야간은 그만둘 때 전임자가 지인에게 넘기는 편인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급이 높으니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면접을 10명 정도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23살짜리 키 작은 여자애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이더군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현재는 휴학 중이라는데 부모님 소원 벌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이 기특해서 바로 채용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무난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편의점을 4개나 굴리니까 알바생 숫자도 꽤 되어서 나름 사장이랍시고 분기별로 알바 애들 모아다가 조촐하게 회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일 해봤자 근처 싸구려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정도고 보통 1차에서 기분 좋게 끝내고 집에 가는 편이었습니다. 늦으면 울마눌리 화내시니까요. 3분기 회식이 되었고 새로 뽑은 여자애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젊고 알바생들도 다들 20대이다 보니 분위기도 화목하고 그랬습니다. 1차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여자애가 술이 좀 취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사장님, 2차 가면 안 돼요? 하더군요. 저는 사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날 분위기도 괜찮고 해서 5명이서 맥주집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애 2에 저 포함 남자 3이었는데 2시간 정도 지나니 신임 여자애 하나에 저 1호점 평일 주간 남자애 이렇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애가 정작 지가 2차 가자고 하고서는 별 얘기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길래 이제 슬슬 집에 가자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여기서 그의 무릎에 눈물이 투둑 하고 떨어지더니 엉엉엉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프집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저도 당황해서 민서야 왜 그래?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호점 알바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다행히 좀 진정되고 나니까 애가 갑자기 사장님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저는 알바생을 보내고 둘이서 맥주 한 잔 더 했습니다.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그 아이는 별말 없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 말을 좀 해봐라 하고 잘 구슬렸습니다. 제가 성격이 다른 사람들 좀 잘 받아주고 그래서 대학 때부터 이런 식의 여자애들이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와이프도 원래 학교 후배인데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하다가 눈 맞아서 결혼한 케이스고요. 제가 잘 구슬리니 썰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동양에서 올라온 학교 선배랑 반동거 상태로 사귀고 있는데 임신을 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일단은 제가 잘 달래고 위로해서 집에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장님 너무 고맙고 착한 사람이라고 감사하다고 연신 굽신굽신했습니다. 그 후 며칠 더 일을 나오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일을 며칠만 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애가 불쌍해서 그래도 된다고 했고 몸조리 잘하라 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2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애가 성실하고 착한 것 같긴 한데 한 달 일하고 20만 원 빌리는 건 좀... 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어느 학교 무슨 과인지도 알고 민증 사본도 저한테 있는데 20만 원 갖고 튀진 않겠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랑 미역국 먹으라고 5만 원 더해서 25만 원 송금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그 애는 다시 출근했고 다녀와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에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저는 솔직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월급날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그 애가 문자 그대로 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양육비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저는 뭔가 착오가 생겼거니 했는데 확인해보니 진짜였습니다. 진짜 그때 뒤통수가 띵 하더라고요. 2년한테 전화해보니까 전화는 안 받고 출근도 당연히 안 하고 그야말로 잠수 탔습니다. 당황했지만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아주 발라버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돈을 송금한 점, 통화가 녹음이 안 돼 있어서 무슨 명목으로 전송했는지 증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진짜 후회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말이 실감이 되더군요. 인연이 아주 제대로 노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호프에서 알바생을 집에 보낸 것도 문제였습니다. 알바생에게 연락을 해보니 이미 그년이 연락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 멍청한 놈이 되려 저와 그년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결백했기 때문에 법정 가서 발라버리자라는 마음가짐이었는데 변호사의 하는 말이 좀 달랐습니다. 입증이 안 되면 털리기 딱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가 강간, 성추행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안 좋을 때였던 터라 여론이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 엮이면 인생 한순간에 망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임신 중 친자 확인을 알아보니 국내에선 불법이었습니다. 해외까지 나가서 해온다고 해도 산모가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불법인 이상 법적에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출산까지 기다리기 위해 맞고소 준비도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네 집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문은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도 법정에서 보자는 소리만 하고 이런 사실들을 적시해봤자 재판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일단은 보낸 문자, 받은 문자 다 보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끌다 보니 가을쯤에 와이프에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제 손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멘탈이 나가고 하니까 와이프가 의심하다 입출금 내역을 조회했고 변호사 선임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구석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뒤집혔습니다. 와이프 설득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와이프에게 저의 무고함을 설득하는데 한 달, 이 일을 같이 헤쳐나가도록 설득하는데 또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한다,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아주 한 달은 그런 개고생이 없었죠. 와이프가 친정집 가서 잠수를 타기도 하고 제가 친정집 앞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서 설득하고 진짜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제 편이 되기로 한 다음날부터 일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와이프가 자진해서 그녀는 설득하러 갔습니다. 와이프가 누군지 모르는 그녀는 결국 와이프를 만났고 와이프 말로는 그녀랑 남친이 공모한 일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와이프가 이제는 내 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다행이고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그녀에게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년이 좀 쫄기 시작했는데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고 와이프도 와이프 나름대로 뿔이 나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친자 확인 검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년이 출산하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바로 승소 후 역고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와이프의 멘탈은 더욱 강해졌고 오히려 나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역경이 있으면 부부는 강해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11월쯤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2주 전에 유산을 했고 지금은 퇴원을 했다는 것. 이미 태아가 없어져 버린 상태라 친자 확인은 물 건너간 상태고 법적 공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도 산모가 친자 확인을 피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지만 물증이 날아가 버린 상태이기에 아마 일방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추천할 정도였죠. 실제로 그년도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태의 국면이 이렇게 흘러가니 와이프의 기세도 갑자기 누그러졌습니다. 임신까지 겹쳐 감정 기복 때문에 다투는 일도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를 구원할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준비한 검사의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저는 무정자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소송은 한 사람만을 향하게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